안녕하십니까, 수원 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젠틀맥스 프로의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모하고 그 다음에 발토무좀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젠틀맥스 프로는 파장이 두 가지, 7호 알렉산드라이트 파장과 104 롱펄스 그 엔디아그 빔 두 가지로 복합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 맡은 부분은 제가 레이저 헤어 리덕션과 오니코마이코시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7월에 도입한 장비가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7월에 도입한 장비를 두 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를 이제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DCD 쿨링 방식이 이제 보면은 그 진모 에어 쿨링과 콘택트 쿨링, 그 다음에 젤 쿨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이내믹 그 쿨링 디바이스가 냉매가스 분사 방식이 통증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냉매가스가 분사될 때 로컬한 그 좁은 부위에 냉매가스 두 번 분사가 되면 거기에 냉각으로 통증 감각이 뺏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를 줄 때 엉덩이를 때리는 것처럼 그 진동이한 압력각으로 통증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진모라든지 콘택트 쿨링, 젤 쿨링에 비해서 통증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강력한 냉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화상이 덜 나고 겨울에는 화상이 더 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냉풍을 불어주는 것에 따라서 가까이 부느냐 멀리 부느냐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편차들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젤을 발랐을 때는 젤의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발랐을 때 갔다 오는 시간, 얼굴 면적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냉각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DCD 쿨링 방식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통증도 좋고 정밀한 냉각 방식을 통해서 화끈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냉매가스 분사가 살짝이라도 에러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섭죠. 그래서 이 장비는 처음부터 그 앞에 핸드피스에 센서를 달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팔당댐에서 상수도를 민다고 해서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물이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지에서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분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장비하고 핸드피스 사이 거리가 한 2m 정도 되지만 이 사이에서도 에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해도 에러가 없는 해도 있었지만 심할 때는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장비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샷이 블록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체크가 안 되었다면은 일정 비율 화상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그런 핸드피스 앞에 있는 그런 센서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타 장비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 같아서 이번에 두 번째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제모 화상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제모는 빔이 넓어요. 그래서 한번 화상이 나면은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서 지금 화상을 입어서 저희 병원에서 젠틀맥스 프로로 흉터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레이저 헤어 리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부분은 좀 많이 지향하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아나토미는 다 알죠. 일반 그 왁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왁스를 발라서 이 부분을 떼면은 털이 빠진다. 이쯤에서 끊기죠. 그래서 털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왁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왁싱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 왁스에 털이 붙어서 쫙 빠져야 되는데 쭉 하다가 일로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끊어져 가지고 쏙 하면은 이게 돼지꼬리처럼 말려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고요. 털이 빠질 정도의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쪽에는 피부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자극이 상당히 심하죠. 이것이 왁싱의 부작용이고요. 레이저 제모의 컨셉은 여기 부분에 열을 주어서 이 부분에 열을 전달해서 이쪽에 있는 모근세포의 줄기세포를 파괴해서 영구제모를 일으키는 것이 레이저 제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헤어 그로스 사이클을 이제 칸달라에서 슬라이드 줬는데요. 아나젠이 이제 그 생장기잖아요. 생장기 좌우로 다란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타젠, 텔로제, 엑소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약간 슬라이드가 거꾸로 됐어요. 20에서 30%가 아나젠이 아니라 이 부위에 있는 그 스테이지고요. 트렁크 엑스트리미티는 이거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절대로 레이저가 먹지 않습니다. 아나젠 스테이지만
레이저를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시향할 때 80% 유적선이 일어난다 하는데 1회차, 2회차 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모가 진행되면 이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점점 돼서 지금 보시면은 시술 간격을 3주에서 한 달 간격을 띄어서 하게 되는데 왜 뛰게 되냐면은 이쪽에 있는 스테이지들이 친구들이 없어지고 나면은 뭐야 하고 다시 아나전으로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벌을 충분히 띄워주는 거가 되겠고요. 저희가 경험으로 보면은 한 달 만에 깨어나는 건 아니고요. 6개월 뒤에 깨어날 수도 있고 일정 비율들이 이제 천천히 늦게 깨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하면서 제모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제모의 타겟은 멜라닌 색소입니다. 그래서 타겟은 크로모파는 멜라닌 색소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멜라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멜라닌 세포에 열을 줘서 샤프트를 타고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모근 세포를 파괴하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파라메타 셀렉션을 보시면은 파장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7호 파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얕은 쪽이지만 멜라닌에 대한 선택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104에 대해서는 좀 더 와터에 대한 그 선택성이 좀 더 있고 색소에 대한 선택성이 좀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더 아래쪽에 있는 모근을 치료하는 그런 레셔널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장을 전부 사용해서 제모를 하게 되었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쪽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타 셀렉션을 보면은 스포츠 사이즈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론은 포톤 스캐터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뎁스가 좀 더 깊어진다.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력 제모 스팟은 18mm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장비 다 라지 스폿 사이즈 20mm, 22mm, 24mm를 다 장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보면은 여자 제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결과 차이가 별로 없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디에 있는 경우가 수염에 있는 것보다 더 뻣뻣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8mm로 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24mm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센터가 열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게 몸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안쪽이라든지 앞쪽 같은 경우에는 하복부, 그 다음 등 쪽은 다 피부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 쪽에는 허벅지 안쪽 부분은 상당히 예민해서 같은 파라메타를 해도 붉어지는 경우가 동심원처럼 나온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제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펄스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그 이론은 TRT라고 그래가지고 TRT라는 것은 레이저로 조사하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열이 히트가 올라간 다음에 그 히트가 디퓨전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주변으로 열을 전달해서 50%로 열이 떨어지는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서멀 릴렉세이션 타임에서 TRT보다 길면 주변으로 열을 더 많이 전달한다. 그 다음에 TRT보다 더 짧게 되면은 주변에 열을 전달한 것보다 더 짧게 주사하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최소화하고 그 내부분을 파괴시킨다. 이런 이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제모는 이거랑 좀 달라요. 겉에 나와 있는 모곤에 줘서 실제로는 저 밑에 있는 모곤세포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열을 주는 지점과 실제로 이펙트를 내는 지점이 서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2014년도 7월에 처음에 들어와서 제모를 시작할 때는 남자의 굵은 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 세팅이 7호 파장에 3mm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보통 얇은 털은 잘 제모가 돼요. 그 다음에 점점 제모가 안 되기 시작해서 굵은 털 같은 경우는 점점 펄스 듀레이션을 길게 해서 10mm, 20mm, 30mm까지 늘려서 하면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레코멘드 받아서 제가 한 2, 3년 정도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메리트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그 펄스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토탈 에너지가 동일하면 피부에 자극이 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통증이 조금 더 듀레이션이 길어서인지 통증이 좀 더 증가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확치는 않지만은 붉은기도 조금 더 한 것 같아서 한 4년 전부터 4년 정도 시행한 다음부터는 지금 동일하게 7호 파장은 3mm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플루언스 부분은 이제 이제 제모 진행될 때마다 올리는데요. 특히 이제 굵은 털 남성 털 같은 경우는 그 7호 나노미터 파장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점점 하얘집니다. 여자들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피부가 하얘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제모를 하다가 제모는 안 되는데 너무 에너지만 많이 받은 경우는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피가이체가 와가지고 까만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살살살 진행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빨리빨리 하얘지기 때문에 점점 더 올릴 수 있는 그 컨디션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서히 진행하면은 문제들이 에너지를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원에너지 자체가 워낙 센 에너지이기 때문에 두 번은 동일 에너지를 하고 세 번째 올리고 이런 식으로 두 번은 동일 에너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샷, 두 번째는 조준 샷, 그 다음에 에너지 올려서 그냥 샷, 그 다음에 그 에너지로 조준 샷,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터 솔루션 쿨링이라 하는데요. 우리는 그 피부는 무조건 스페어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30, 그러니까 DCD 전 앞쪽에 있는 DCD는 30 내지 40으로 고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피는 무조건 스페어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테크닉은 먼저 이렇게 되어서 뭐 약간 오버랩해서 이제 쏘라는 얘기고요. 이 방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트리트먼트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지금 이제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리폴리큘러 에리세마가 항상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데마가 보이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피부 자체가 얼마큼 빨개지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고 나서 그 얼음을 대줘서 이제 빨리빨리 냉각시켜 추가 정액을 시켜 주시면은 대부분 안전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인트럭션 해보면은 이제 쿨 컴프레스 일단은 냉각을 시키고요. 그다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알로에 젤 바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토피칼 콜티손 크림을 2.5% 하이드로콜티손 크림을 발라주는 곳에서 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선블록을 시켜줍니다. 근데 뭐 굳이 안 발라줄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술 간격은 이제 보통 한 3, 4주 간격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이제 그 24시간 동안은 좀 피하라고 하는데요. 하도 요새는 운동 그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서 지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히트래쉬 같은 경우는 당장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멍은 저희가 경험한 적이 없고요. 뭐 뻔을 익히면 스카가 문제가 되겠죠. 인펙션은 이제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모근 같은 경우에는 그 털이 그 열을 줘서 우리가 목표가 저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열이 전달되는 통로가 모낭이다. 그 트랙트가 모낭이기 때문에 당연히 몇 번은 나는데 제모가 진행되면 안 나요 하고 설명하면은 다들 수긍하십니다. 모낭염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모가 불완전할 때는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오는데, 제가 그 한 8년 동안 젠틀맨스를 제가 하면서 한 명을 경험했었습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인데 그 다리 종아리 제모였는데 여성분 몽골 분이었어요. 근데 털은 잘 제모가 되는데 이 부분이 그 피부 부분이 살짝 이제 딱지가 생기면서 나중에 그 하이퍼 피그멘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제모로 왔는데 보니까 얼룩덜룩덜룩하게 까매져서 다리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하얘질 때까지 쉬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네, 방금 환불력이 나오고 난리 나요. 이 흉은 어떡하냐?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는 이번에 좀 쉽시다 하고 그 다음 달 오세요. 한 달에 한 달 반 정도, 2달 반 정도가 되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됩니다. 하얘지지는 않아요. 얼룩덜룩한 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제모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모도 되고 하이퍼 피그멘테이션도 하얘집니다. 그래서 제모를 종결할 수가 있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은 스카가 된 상태에서 오는 거고요. 스웰링 같은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이제 덱사 같은 거 주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아까 강의에 이어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심자들은 2Hz 하시면 안 되시고요. 1.5Hz로 하시는 게 적절하고요. 왜냐면은
순간 생각하다가 한 자리에 두 번 맞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Hz를 하고 있습니다만 1.5Hz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줄 플러스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18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얼굴이 너무 까매면은 16까지만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가장 기본 에너지 12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술을 할 때는 피부 표면에 90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턱 더 들어주세요. 고개 들려보세요. 제모가 이쪽 부분이 가장 완료가 늦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꼼꼼하게 정확히 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개 들려보세요. 그리고 인중 부분은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시행합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먼저 하게 되면 동일한 통증으로 나머지를 느끼게 돼서 통증 부분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뻣뻣하기 때문에 어디 걸렸다가 그 보온력 때문에 탕 하고 튕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을 할 때는 반드시 쭉 쏘는 게 아니라 원샷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탁 튀기면서 다음 샷이 이렇게 나가면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중 부분은 중앙 부분보다 바깥쪽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제모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쪽 아래에서 위로 보면서 밀려주면서 이렇게 제모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턱 부분에 혹시 빠진 데가 있는지. 네, 정리되었습니다.